지금 한국은 뻔합니다. 중국 관광객 없으면 그냥 텅 빈 쇼핑거리 아닙니까? 전자제품이요? 일본 부품 없으면 조립도 못해요. 안 보여? 미국 없으면 그날로 끝입니다. 한국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15년간 그렇게 분석해왔습니다. 아, 박 차관님? 한국 경제 독립을 말씀하신다고요? 그건 꿈입니다. 단단한 착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실시간 데이터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입니다. 예? 방금 그게 한국이라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저 정도라고요? 그리고 이건 한국이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첨단 부품의 구조입니다. 저건 분명 제가 15년 동안 수입 의존이라 했던 품목들인데요. 그날 무대 위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멈추고 저는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여기는 베를린 2025 신경제 포럼. 이곳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침 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고 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이었죠. 손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슈나이더예요. 나이는 48.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 회색 눈이 피곤해 보였죠.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늘 하던 방식이었죠. 검정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이제야 잘 보였어요. 옷장에서는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죠. 저는 늘 어두운 색만 입었어요. 검정이나 회색,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니까요.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버터 바른 토스트와 블랙커피, 창가에 서서 먹고 있었어요. 밖에선 프랑크푸르트가 막 깨어나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흐린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이죠. 바로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7시 30분,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제가 다니는 프랑크푸르트 경제연구소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걷는 게 좋았어요.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었거든요. 그날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제 사무실은 12층에 있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저만의 공간이었죠. 벽에는 온갖 차트와 그래프가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데이터였죠. 중국의 거대한 공장,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한국. 한국은 달랐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약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아시아 경제를 연구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죠. 15년 동안 모은 자료, 15년 동안의 연구, 그동안 제가 배운 건 간단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미국의 군사 보호가 필요했어요. 미군이 없으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었죠. 중국인 관광객도 필요했어요.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한국 상점들이 텅 빌 테니까요. 일본의 기술력도 필수였어요. 그 기술 없이는 한국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 수 없었죠. 다음 주 베를린 포럼에서 발표할 자료를 열었어요. 화면에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진짜 모습 숨겨진 진실. 미소가 나왔어요. 이 발표로 한국에 대한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베를린 포럼 주최 측이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다음 주 참석자 명단을 알려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의 박민수 차관이 참석한대요. 큰 팀을 데리고 오는데 준비를 많이 했다던데요. 타자를 치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박민수, 젊은 차관으로 유명했죠. 뛰어난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쪽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물론이죠. 발표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박민수라. 그가 무슨 말을 하든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강한 척하지만 약하고 독립적인 척하지만 의존적이었어요. 자료를 다시 보았어요. 한국 관광 수입의 67%가 중국 관광객이었어요. 한국 전자제품의 45%가 일본 부품으로 만들어졌죠. 이 숫자들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프랑크푸르트의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이 도시는 진짜 힘과 돈,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어요. 서울과는 달랐죠. 서울은 다른 나라를 따라하며
뭔가 되려고 애쓰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뱃속에서 뭔가 펄럭이는 느낌이었죠. 설마 긴장하는 걸까요? 아니, 말도 안 됐어요. 저는 연구자였고 사실만을 믿었죠. 자리에 돌아와 계속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추가했죠.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어느새 정오였어요. 커피잔은 텅 비었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발표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추가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지원, 일본의 기술, 중국의 자금 때문이지 한국 자체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자료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베를린에서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생각에 자신 있었어요. 박민수가 얼마나 준비를 하든 상관없었죠. 제게는 15년의 연구 자료가 있으니까요. 책상 위 사진을 보았어요. 할머니 사진이었죠. 할머니도 연구자였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숨어 있으니 깊이 파고들어라. 저는 한국 경제를 깊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를 알게 되었죠. 한국은 혼자 힘으로 서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죠.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최신 보고서 봤어? 정말 대단하던데. 메시지를 지워버렸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복사한 기술이었죠.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코트를 입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시 그 불편한 느낌이 찾아왔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얼른 생각을 지웠어요. 전 틀릴 리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제 얼굴이 문에 비쳤어요. 잠깐 불안한 표정이 보였지만 금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전 마리아 슈나이더였고 한국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포럼까지 3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베를린으로 가는 IC 기차를 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독일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초록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참 정돈된 느낌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작은 테이블 위로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벌써 100번째쯤 보는 것 같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기차 안은 조용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컴퓨터로 일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1등석이라 다들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저처럼요. 슬라이드를 다시 하나씩 넘기고 있었어요. 슬라이드 하나는 한국은 중국 관광객이 필요하다. 둘은 한국은 일본의 기술이 필요하다. 셋은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였죠. 확실한 패턴이었어요. 한국은 혼자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어제부터 신경 쓰이던 새로운 데이터 때문이었죠. 최근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은 특허를 내고 있었고 유럽 회사들이 한국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제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었죠. 고개를 저었어요.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자료가 틀렸을 거예요. 15년 연구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젊은 남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죠. 밝은 눈과 활기찬 미소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를 알아봤어요. 토마스 베버. 제 연구소의 후배였죠. 슈나이더 박사님. 우연이네요. 베를린 포럼 가시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토마스는 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했어요. 이번 포럼 정말 기대돼요. 특히 아시아 기술 세션요. 삼성이 이제 칩 제조에서 인텔보다 앞서간다는 거 아세요? 노트북을 반쯤 닫으며 말했어요. 삼성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장비를 쓰잖아요. ASML 장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마스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공정 기술은 자기들이 개발했대요. 제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똑똑한 건 아니죠. 그냥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토마스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겨갔죠. 다시 혼자였어요. 좋았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토마스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대단하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요? 서둘러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숲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늘도 흐려져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지금 제 기분과 딱 맞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포럼 주최 측에서 일정표를 보냈어요. 확인해 보니 제 발표가 박민수 차관 발표 바로 다음이었어요. 박민수 차관은 한국의 경제 독립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한국이 독립적이라니요. 그런데 박 차관이 실시간 데이터와 시연까지 준비한다는 소식을 보고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보통은 파워포인트만 쓰는데 말이죠. 곧이어 또 다른 이메일이 왔어요. 서울의 동료 김 박사였죠. 한국을 공정하게 봐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메일은 끝까지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전 늘 공정했으니까요. 사실만을 다뤘어요. 기차가 베를린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짐을 챙겨 내리면서도 작은 의심이 자꾸 떠올랐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변했다면요? 제가 틀렸다면요? 역을 나와 호텔로 택시를 탔어요. 방에 도착해 짐을 풀고 모든 걸 완벽히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룸서비스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발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실은 명확했고 논리도 완벽했죠. 그런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을 따라 빗방울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죠.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았어요. 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편견이 제 연구보다 강했다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밖에도 제 마음속에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은 아직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결국 잠이 들었고 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포럼 당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속이 좀 긴장되었어요.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긴장 같은 건 안 했어요. 프로니까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제일 깔끔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를 더 단단히 묶었죠. 거울을 보니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딱 제가 원하는 모습이었죠. 호텔 식당에서 커피와 삶은 계란 하나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아직도 배가 편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포럼 참석자들 같았죠. 박민수 차관도 있을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7시 30분쯤 행사장으로 걸어갔어요. 베를린 아침은 상쾌하고 맑았죠. 밤새 내린 비가 거리를 깨끗하게 씻어놓았어요. 행사장은 유리와 철로 된 큰 건물이었어요. 커다란 크리스탈 같았죠. 사람들은 이미 모이고 있었어요. 진지한 모습의 전문가들 같았어요. 입구에서 명찰과 일정표를 받았어요. 마리아 슈나이더 박사 프랑크푸르트 경제연구소라고 쓰여 있었죠. 명찰을 재킷에 달았습니다. 메인홀은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큰 무대와 화면이 있었죠. 세 번째 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딱 좋은 자리였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런던의 윌리엄스 박사, 도쿄의 타나카 교수도 있었죠. 모두 전문가였지만 한국을 저만큼 잘 알지는 못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이반 페트로프도 보였어요. 그는 키가 거의 2m는 되어 보였어요. 앞줄에 앉아 발표 자료를 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자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8시 45분쯤 드디어 그가 보였어요. 박민수 차관이었죠. 예상보다 젊었어요.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조용한 자신감이 신경 쓰였죠. 포럼이 시작되고 세계은행 발표자가 첫 발표를 했어요. 전 익숙한 자료라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 이반 페트로프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에너지 안보와 러시아의 자원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한국을 지목했어요.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한국은 멈춥니다. 그때 박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페트로프 씨,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만 데이터가 좀 오래됐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는 무대에 올라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러시아에서 오는 에너지는 8%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은 지금 에너지를 수입하지만 내일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 차관이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 당황했어요. 박 차관이 그렇게 준비했을 줄 몰랐으니까요. 커피 브레이크 때 창가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커피가 뜨거웠지만 왠지 추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박 차관 주위로 모였죠. 저만 혼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기차에서 만났던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했죠? 한국의 에너지 계획이요. 우리가 한국을 오해한 것 같아요. 아직 오전 세션이 안 끝났잖아요. 저는 힘없이 말했어요. 토마스는 돌아갔고 전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박 차관은 유럽 관계자들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잠깐 쳐다보며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급히 눈을 돌렸어요. 휴식이 끝나고 자리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방도 작게 느껴졌고 제 자신도 작아졌죠. 한국은 갑자기 아주 커 보였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제 발표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죠. 손에 땀이 나서 몰래 테이블 아래 치마에 닿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보게 말이죠. 다른 발표자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인도의 IT 서비스, 브라질의 원자재에 관한 발표들이었죠. 하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아침 박 차관의 발표로 가득했어요. 그때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회자가 특별 순서를 소개했죠. 바로 글로벌 기술 파트너 순위였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요. 유럽연합에서 나온 여성이 자신 있게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는 전 세계 주요 기업 500곳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가 누구냐고 물었죠. 화면에 순위가 떴어요. 1위 삼성전자, 한국, 2위 TSMC, 대만, 3위 SK하이닉스, 한국, 4위 LG에너지솔루션, 한국, 5위 포스코, 한국. 입이 바싹 말랐어요. 상위 5개 기업 중 4곳이 한국 기업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를 모두 이끌고 있습니다. BMW가 한국 배터리를 쓰고 애플이 한국 디스플레이를 쓴다는 사실도 공개했어요. 심지어 테슬라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죠. 정신이 아찔했어요. 모든 게 제가 알던 사실과 달랐어요. 러시아의 이반 페트로프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이건 정치적인 편견입니다. 하지만 여성 발표자는 더 많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보여줬죠. 그때 박민수 차관이 다시 손을 들고 무대에 올랐어요. 이 스마트폰 안의 부품 대부분이 한국 제품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죠. 15년 전 사람들은 우리가 남을 따라한다고 했어요. 10년 전엔 따라잡았다고 했죠. 오늘은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한 15년이었어요. 제가 틀렸던 15년이었죠. 박 차관은 이어서 말했어요. 과거의 한국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시각도 바뀌었나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저를 향한 말 같았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무대까지 가는 길이 정말 길고 힘들었어요. 슬라이드를 열었지만 이미 틀린 정보였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시작했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발표를 멈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 자료는 낡았습니다. 제 시각이 틀렸어요. 15년 동안 편견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홀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한 심정이었죠. 한국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 연구는 편견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려다 박 차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박 차관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진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차관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부끄러움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짊어졌던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죠. 한국은 오히려 세계를 이끌고 있었어요. 제가 약했던 거였어요. 과거의 생각에 의존했고 편견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옛날의 저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더 나은 제가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포럼이 끝났어요. 저는 조용히 건물을 나와 걷고 있었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 만에 제 모든 생각이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천천히 길을 걸으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바깥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동차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거품 속에 있는 듯 모든 게 멀게 느껴졌죠. 아직도 포럼 회의실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박 차관의 목소리가 계속 제 귀에 울리고 있었어요. 작은 공원 옆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미끄럼틀과 그네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살짝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을 보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죠. 한 여자아이가 용기 있게 높은 놀이기구에 올라가더니 조심조심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그 아이처럼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살짝 울렸어요. 토마스였어요. 젊은 연구자였죠. 메시지를 열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토마스의 말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용기라니 저는 전혀 용기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피하고 무서웠죠. 하지만 어쩌면 토마스 말이 맞는지도 몰랐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진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진짜 용기였을지도 몰라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공원은 평화로웠어요. 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새들은 땅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함없이 평온했죠. 하지만 제 삶은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어요. 이제 예전에 제 생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처럼 저도 새롭게 배우고 성장해야 했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걸 시도하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벤치에서 일어나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변화는 어렵지만 계속 잘못된 상태로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최근의 한국 기사와 소식을 찾고 있었어요. 성공 이야기와 혁신, 협력에 대한 소식을 읽으며 예전과 달리 신이 나기 시작했죠. 저녁이 되어 룸서비스로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천천히 먹으며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 날. 다시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로 한 날이었죠. 잠자기 전 박민수 차관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랜 시간 놓쳤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쉽진 않지만 계속 배우겠다고 적었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처럼 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내일은 새로운 날이었어요. 더 잘 보고 더 잘 이해할 기회였죠.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했어요. 좋은 피로감이었죠. 제 마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진실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틀리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였죠. 내일이 기대되며 잠이 들고 있었어요. 영상을 마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